이게 한국 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 한국은 지금 내가 100원을 내더라도 카드로 내는 그런 시스템이 잡혀져 있는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 사는 한국 남자 레만입니다. 제가 오늘은 한국과 이탈리아 이 두 나라의 호텔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를 모르면은 한국 분들이 이탈리아로 여행 오셨을 때 조금은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바로 관광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광세라는 게 한국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한국 분들이 이탈리아로 여행 오셨을 때 생전 처음 듣는 관광세라는 것을 내라고 하면 좀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한국과는 달리 이탈리아는 이런 관광세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숙박시설에 머물 때 내는 세금이라는 게 또 추가적으로 청구가 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관광세에 대한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탈리아 말로는 따사 디 소조르노라고 그러는데, 따사가 이탈리아 말로 텍스, 세금이란 뜻이에요. 호텔세는 그야말로 내가 호텔에서 머물 때 이탈리아 정부로 내야 하는 그런 세금인데, 이거를 제가 알아보니까 이탈리아에서 금융위기로 재정 상태가 어려워지자 2011년부터 이제 이탈리아에서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관광객들한테 추가적으로 세금을 이렇게 거두려는,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경제가 창조가 된 거죠. 그런 시스템, 10년 전에 도입된 그런 제도인데, 여기 가격 리스트를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은 1성, 2성, 3성, 4성, 5성에 따라서 이제 이 호텔에 내는 그런 세금들이 달라지는데, 보시면은 1성하고 2성 같은 경우에는 3유로면 이제 4,200원 정도 내는 거고, 그 다음에 많이 이용하시는 3성 호텔 같은 경우에는 4유로, 그리고 4성 같은 경우에는 6유로, 또 5성 그 이상은 이제 하루에 7유로씩 내는데, 5성 그 이상은 무슨 말이냐? 제가 지난번에 이탈리아에는 6성, 7성 호텔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무슨 6성, 7성이 있냐? 5성까지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분 말씀처럼 이론적으로는 5성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5성 그 이상으로 좋은 걸 우리가 6성급의 호텔이다, 7성급의 호텔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탈리아 밀라노 쪽에 그 빅토리오 에마눌레 2세 갤러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호텔을 우리가 5성 이상, 뭐 6성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7성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5성은 5성인데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5성 이상의 호텔은 하루 7유로씩 받는다. 거의 10,000원 정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별 성급에 따라서 이 매겨지는 세금이 다 다른 거예요. 이 중에서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호텔은 이제 4성급 호텔인데요. 이게 한국 4성급을 비교하시면은 좀 많은 문화 충격을 받으실 수 있는데,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이게 아니니까 이 관광세라는 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지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4성급이니까 한 사람당 숙박시설을 할 때 6유로, 그러니까 9,000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을 내야 되는데, 내가 2인 1실, 그러니까 방 하나에 2명이 자도 이 2명의 세금을 내야 돼요. 12유로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명이 하루를 자면은 18,000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나간다는 거죠. 내가 3박, 4박을 하면은 그 돈의 액수는 늘어날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그 단체를 할 때가 있어요. 단체. 그럼 단체 손님들이 오셨을 때 뭐 20명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분들이 하루 머물 때마다 세금으로 내는 돈만 8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액수가 점점 오래 머물수록 굉장히 커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많은 이 호텔 예약 사이트에서 자신들이 조금 더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 마냥 표현하기 위해 호텔 가격이 조금 싼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호텔즈닷컴이나 부킹이나 이런 데서 예약을 하죠. 근데 뭔가 내가 한 번도 못 본 그런 회사야. 근데 얘가 가격이 싸네? 예약을 해보려고 가면은 관광세는 당신이 오프라인 상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지에서 추가적으로 내야 된다 라고 쓰여 있고, 토탈 가격에는 빠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져 가지고 이쪽으로 많이 예약하시다가 나중에는 관광세까지 내고 나면은 비슷비슷해지거나, 아니면은 대기업 호텔 체인점들에 비해서 좀 더 내야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 관광세라는 게 약간의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근데 이게 참 예민한 게, 요즘은 이 관광세를 당연히 세금이니까 내가 카드로 낼 수가 있죠. 근데 불과 3년 전만 해도, 요즘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불과 3년 전만 해도 이거를 무조건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 호텔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3년 전에 피렌체에서 단체 이 관광객들을 모시고 좀 장기 투숙을 했어야 됐을 때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게 3성 호텔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머무니까 하루에 한 명씩 4유로인가? 2유로 80인가? 아무튼 거의 한 1,000유로 가까이
내야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체크아웃 할 때 이제 이거를 카드로 내려고 딱 했는데 직원이 NO! 현금으로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현금으로 내가 한 3, 40만 원을 내냐, 그리고 어차피 세금 내는 거 아니냐 얘기를 했는데 이 피렌체 쪽에서는 잡아떼더라고요. 안 된다. 우리 무조건 현금만 받는다. 이게 한국 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 한국은 지금 현금 없는 사회, 내가 100원을 내더라도 카드로 내는 그런 시스템이 잡혀져 있는데, 이탈리아에서 내가 커피 한잔 하는데 카드로 낸다?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실제로 그 정도는 안 받는 곳도 많아요, 아직까지.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100원짜리를 사더라도 카드를 낼 수가 있죠. 그 말은 즉슨 한국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금을 정말 잘 낸다, 성실하게 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 피렌체에서 그때 당시 이제 호텔 그 관광세를 낼 때 현금으로 500유로짜리 2개를 냈거든요. 그랬더니 직원이 막 놀라가지고 이거를 막 기기에 넣었다 뺐다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왜 그러냐면 500유로짜리 하나가 한국 돈으로 한 65만 원 정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 이 유럽의 범죄 조직이 굉장히 규모가 큰 건데, 그런 거죠. 500유로짜리 100개를 묶어가지고 007 가방에 넣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이건 뭐 심사임당 5만 원짜리 100개 먹어봤자 500만 원이잖아요. 500만 원 꽉 채워봤자 뭐 몇 억 할 거예요. 근데 이탈리아는 종이 하나가 65만 원이니까 100장이면은 6,500만 원이에요. 6,500만 원짜리가 꽉 007 가방에 차 있다. 그러면은 이게 되게 위험할 수 있죠.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탈리아는 더 이상 500유로짜리 현금을 뽑아내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 인솔자분이 500유로짜리를 들고 와요. 그러면 이제 저도 그걸 들고 다닐 때 되게 힘들죠. 너무 돈이 크니까, 돈의 액수가 너무 크니까 내 몸 안에 현찰로 3, 4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이 쫄리죠. 그래서 나름 이제 분산 투자를 합시고 뭐 속옷에 하나 넣고 발밑에 하나 넣고 양말에 하나 넣고 그런 식으로 소화를 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호텔에 그걸 내고 제가 서울 회사에다가 영수증을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영수증 발행해줘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영수증 발행을 안 해주더라. 그래서 나 어떻게 하냐. 야, 내가 100만 원 냈는데 130만 원 냈는데 이거를 니들이 받았다는 증이라도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얘기를 했을 때 그 직원분이 대표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대표가 PDF 파일로 A4 용지 같은 걸로 호텔 로고를 달고 우리가 나한테서 몇 박 며칠 묵었던 손님들의 세금을 받았음을 인정한다, 사인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형식적으로 그걸 줬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를 받았으니까 저는 일단은 한국 회사에 제출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이분들은 과연 세금을 잘 냈는지 그거는 미지수죠. 제 생각에 이거는 대부분 이제 꿀꺽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이탈리아 친구 알레라고 있어요. 진짜 유명하고 최근에는 또 이제 백종원 셰프님 그 프로에 나와가지고 저보다 더 유명세를 타고 있는 친구인데, 얘가 호텔업에 지금 종사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도 호텔업에 종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한국 분들이 오셨을 때 주로 이제 가이드나 인솔자겠죠. 이 지갑을 딱 여는데 한국 사람들이 현찰도 현찰이지만 이 카드가 엄청 많다는 걸 보고 제 이탈리아 친구 알레도 굉장히 놀랐다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딱 한 개예요. 이탈리아는 신용카드를 쉽게 발급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솔자나 가이드가 아니면 다른 한국 분들이 막 카드가 막 대여섯 개 있어. 그러면은 굉장히 이 사람은 신용이 높은 거고 굉장히 좀 성공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 굉장히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문화 충격을 받은 거죠. 한국인 대다수는 카드가 엄청나게 많고 막 그 카드를 골라서 막 내고, 또 요즘 카드가 되게 귀엽게 나오잖아요. 막 카카오톡 캐릭터 카드도 나오고 또 마일리지 같은 거 쌓는 분들도 계시고, 카드가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그걸 보고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체크카드는 쉽게 발급이 되는데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 친구 알레가 좀 놀란 반응을 보인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양날의 검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카드를 잘 씀으로 인해서 세금을 잘 내는 건 있다. 이거는 이제 나라의 국민성이랑 또 나라의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건데, 신용카드를 또 우리는 되게 쉽게 발급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과소비를 할 수 있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빚이 좀 많죠. 이탈리아도 물론 빚이 많은 편인데 빚을 좀 쉽게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는 잘 쓰면은 내가 신용도 쌓고 마일리지도 쌓을 수 있지만 잘 못 쌓으면은 빚 때문에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체크카드를 쓰면은 이거를 다 쓰고 나면 더 이상 쓸 게 없으니까 좀 소비하는 데 있어서 절제할 수 있다. 이거는
체크카드만의 장점인 거죠. 물론 이제 한국도 체크카드만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워낙 신용카드가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좀 과소비할 수 있는 위험이 좀 있다. 아무튼 오늘 내용의 결론은 이탈리아는 호텔에 머물기 위해서 관광세라는 게 추가적으로 청구가 되는데, 근데 이 관광세를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현금으로 받는 곳이 있더라. 근데 제 생각에 지금도 아마 현금만 받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이제 이탈리아가 그 어둠의 경로로 좀 탈세해가지고 좀 세금이 많이 샌다고 해요. 실제로도.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이런 게 새어나가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 한국인들은 굉장히 카드가 보편화되어 있고 또 소액도 카드로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을 잘 낸다. 이거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웬만한 그냥 평범한 사람도 신용카드가 적어도 1개, 2개, 3개 이상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유럽 사람들, 특히나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적지 않게 놀라는 반응을 보인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이곳 이야기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